보통 좋은 설계사무소에 취직하려고 그런다면은 건축 공모전 뭐 한 세네 개는 다들 있다고들 말들을 하고, 그리고 또 방학 때가 되면은 내 친한 친구들 뭐 이렇게 해서 선배 후배 3, 4, 5 모여서 건축 공모전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건축 공모전은 건축학과 학생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설계 스튜디오 자체가 A 플러스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 공모전을 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한 자리를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니까요. 프로젝트 서울이라는 그 서울시에서 설계 공모가 이뤄지고 당선된 걸 결과 발표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 필드에서 어떤 디자인들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그리고 건축 공모전에 당선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노력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노력해서 이렇게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프로젝트 서울이라는 이 홈페이지입니다. 컴피티션 쪽으로 가면 지금 진행 중인 그런 공모전을 볼 수 있고, 이 아카이빙에 가면은 이제 결과물로 나온 것들에 대한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랜덤하게 보면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어떤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루버 디자인 같은 경우에 정말 프로젝트에 많이 써요. 이 간격을 다르게 함으로써 여기는 촘촘하면서 여기는 좀 띄엄띄엄 하면서 이런 질감을 놓을 수 있거든요. 색깔을 다르게 한 루버를 이용해서 사선으로 떨어졌다가 직선으로 떨어졌다가 건축적으로 질감을 표현하기에 아주 좋은 게 이 수직 루버입니다. 네. 여기서 우수작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루버를 좀 사용했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으로. 여기는 깔끔하게 메스를 떨어뜨리고 이 안쪽에 그 기둥들을 없애면서 르꼬르비제 인면에서의 자유로움, 뭐 이런 깔끔한 디자인 한 것 같고, 여기도 역시 루버를 좀 이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센터 여기가 당선이 됐네요. 보면은 루버는 아니지만 여기는 이렇게 질감을 녹색으로 이렇게 줬고, 여기도 이렇게 테라스 쪽에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녹색깔 원형이 눈에 띄는 그런 디자인이네요. 복합청사 건립 설계 공모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벽돌을 사용한 거죠. 체크 패턴으로 벽돌을 사용해서 여기는 하나의 메스 덩어리감으로 느껴지고, 여기는 좀 이렇게 비어 있으면서도 이쪽 한쪽으로는 이렇게 보이드, 이렇게 수직으로 보이드를 뚫고 왼쪽으로 뚫고 나가게 하고 오른쪽으로 또 뚫게 나가고 하고, 이런 어휘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공모전에서는 이렇게 보이드를 뚫는 이런 어휘들을 한번 또 비슷한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질감을 좀 다르게 줬죠.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그리고 가운데를 이렇게 뻥 뚫었네요. 이게 무슨 요강에 있었나요? 공모 요강에. 여기도 수직으로 뚫은 걸 보이고, 위쪽은 메스로 닫아주면서 이쪽 벽돌 이용해주고, 또 여기도 루버로서 빽빽함과 이렇게 넓게 하면서 이렇게 파사드에 서로 이 밀도를 다르게 만들었죠. 여기도 이 큰 두 덩어리 박스가 읽히는데 아래쪽으로 수평으로 잡아주면서 이렇게 위로 뚫고, 여기도 옆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왼쪽으로 내보냈죠. 여기도 인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 당선작과 비슷하게 형태가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준 것도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 면, 그리고 여기 떨어지는 실내 벽들까지 빨간색으로 포인트 준 게 아주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줬죠.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 색깔 면을 줬는데, 여기는 이제 디자인을 깔끔하게 떨어뜨렸죠. 이렇게 하면서 이쪽 창문으로 여기 이렇게 분절시키면서 거의 메스 덩어리로 익힐 수 있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쪽 옆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한 덩어리, 창문을 따라서 이렇게 분절을 시켜주면서 창들이 감각적으로 배치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녹색을 많이 사용했는데 화려한 패턴으로 되어 있고, 녹색으로 되면서 여기가 이제 메쉬 철망 같은 이런 소재로서 안쪽이 좀 투명하게 비쳐 보일 수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자연적이면서도 뭔가 메탈의 어떤 그런 차가운 느낌을 같이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들섬 공모전이죠. 헤더의 건축가를 리뷰하면서 한번 봤었던 건물인데, 이런 유기적인 형태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퍼로 코딩을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반복시키면은 쉽게 디자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헤더윅의 이 기둥과 꽃봉오리 나무 형태는 좀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번 다른 것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디자인의 이런 파빌리온 같은 것도 이런 메스 형태는 라이너에서 만들어 놓고 여기를 이제 컨투어로 잘라서 이렇게 메스감을 주는 거는 이것도 그래스하퍼를 통해서 하나의 이 코딩을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에 전부 다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델링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여기가 아까 봤었던 그런 느낌과 비슷하죠. 뭔가 엄청 육중하면서 이런 경기장의 느낌이 나는데도 이런 풀들이 있으면서 뭔가 솔리드함과 이 풀이 같이 엮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을 이렇게 전달받는 것 같아요. BIG의 아닌데 여기도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크게 4개가 이렇게 빠져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물결 무늬에 이런 것도 코딩으로 짜면은 이 형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크게 어렵지 않게 디자인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디자인도 아까 앞쪽에서 봤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디를 보이드 주고 어디는 메꾸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파사드를 만들어 놓고 랜덤하게 배치하면서 디자인을 보고, 또 여기 있는 박스 같은 경우에 이 뭐 콘크리트 블럭인가요? 크기 형태 그리고 얼만큼 나올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수정 가능하게 디자인 해보면서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이 한 개의 뷰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수정해 가면서 어떤 게 가장 최적인가 봐야 되는데, 이걸 이제 라이노만 사용해서는 조금 수정이나 이런 것들에 약하죠. 그리고 이것도 메스가 한 덩어리가 있고 이렇게 좌우로 팍 뚫어주는, 그러니까 덩어리 메스감이 있고 이렇게 보이드를 시키는 게 요즘 좀 유행인가 보네요. 이것도 역시 루버를 사용해줬죠. 이번에는 빽빽함보다는 아예 그냥 통으로 비워놨고, 이 아래쪽도 이렇게 패턴 있게, 그래서 이렇게 메스 덩어리가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읽히면서도 세 개로 분절이 되면서도 위아래는 또 다르게, 이런 파사드 디자인들 저희가 충분히 공부해 볼 수 있죠. 여기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메스 덩어리가 놓고 이렇게 보행로에서 바로 2층으로 접근하는 외부 계단과 이렇게 뚫려 있는 테라스 위로 이렇게 뚫어주는 이런 디자인들이 공모전에 당선되기 좋은 디자인인 것 같네요. 여기도 비슷해 보이죠. 뭔가 그런 언어들이. 여기는 이렇게 뚫려 있는 것보다는 그냥 이 메스로 읽히는 이 크기가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여기도 중정을 놓으면서 테라스로 메스 덩어리를 잘라주는, 한 개 정도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네 덩어리로 익히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끊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리듬감을 준 게 심플하면서도 깔끔해서 아마 당선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건축물보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별 무늬 같은 거를 줬죠. 이 장려 아니면은 요 디자인이 가장 깔끔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유리 건물이 뒤에 백이 깔려서 보이면서 메스 덩어리가 팍팍팍 꽂혀 있는 듯한 뭔가 이런 느낌이 과감하면서도 깔끔해서 아마 당선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건축 공모전에 관련된 영상을 누르시고 약간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영상을 끄지 않고 계시다는 거는 디자인에 매우 진심이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저의 의견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력이 조금 어려운 부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심사위원회의 마음에 드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설계 공모와 내 설계 의도가 일치하냐. 이 두 가지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을 아직 잘 못 찾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직선적인 디자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 곡선적인 디자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 자기 디자인 취향이 있는데 와 멋져 보인다 하는 그런 디자인을 첫 이미지에서 보여주지 않으면은 지명 설계가 아닌 이상은 뭐 그냥 대충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뭔지도 보기 전에 대충 넘어가는 게 한 20% 이상의 작품들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의 마음에 어떻게 들게 하느냐, 참 그것도 어려운 것 같고, 또 그런 건축 공모가 내는 어떤 그 의도가 있잖아요. 젊은 건축가 공모전에 나갔었는데 그때 주제가
팬데믹에 관련된 거였어요. 팬데믹에 필요한 건축은 무엇인가. 근데 거기에서 정말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세상을 그리고 뭐 진짜 거의 인류가 망한 듯한 그런 설계안을 어쩌면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공모전에서는 어떤 희망적이고 뭔가 그런 쪽을 당선을 시킬 가능성이 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설계 의도로 하는 거는 건축주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거든요. 뭐 부엌이 있고 거실이 있고 방이 있다. 이게 아니라 부엌이 있고 방이 있고 거실이 있으면 이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방과 방이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여러 복도로 이렇게 쫙 뺑글뺑글 돌게 만드는 그런 건물이 다채로워서 좋다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 복잡하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말 그 어떤 그 건축주 평가하는 사람의 의도를 맞추는 것과 그리고 그 공모 주제, 내가 마음속으로는 실제로는 이런 걸 좋아하고 있는데 라는 걸 맞춘다는 거는 정말 노력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저는 아직까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저희가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에서 봤었죠. 거기서 나온 건축물들, 그 인면 파사드가 이렇게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요즘 이런 디자인들이 당선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구나. 어떤 디자인적인 파사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례를 많이 찾아보면 많이 찾아볼수록, 그리고 그 사례들을 따라서 만들어보고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알고 있다면은 그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분명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건축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3D적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을지. 루버가 이렇게 많은 디자인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프로젝트 서울에서 봤을 때 그 간격을 일일이 다 수정하고, 뭐 예를 들면은 하나를 수정했는데 간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다시 이걸 하나씩 다 무브시켜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래사포를 공부하게 되면은 그런 디자인 수정에 대한 부분, 컴퓨터 계산으로서 할 수 있는 디자인들, 뭐 거기 나와 있는 보르노이라든지, 우리가 공부하면은 공부할수록 우리 실력이 늘어나는 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은 디자인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으면 디자인을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더 빠르게 만들려고 노력 안 해보면 그 정도 속도로 그냥 계속 하는 거고, 클릭을 아무리 빨리 누른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그래사퍼에서 코딩하는 것보다 빨리 모델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단 한 번은 뭐 마우스가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수정 가능하고 이런 피드백 가능한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뭘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걸 디자인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라니까요. 디자인에 대한 자신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사례들을 보고 분석하고 공부했을 때 그 개수들이 점점 쌓이면서 제 디자인 자신감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설계 의도, 좋은 의도를 건축주와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책을 읽고 뭐 여행을 가고 막 이런 엉뚱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방학 때. 제발 본인한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멋져 보이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가 있고 상상한 형태가 있는데 그게 막 말로라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은 그래사퍼, 라이노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인터넷 강의는 길잡이로만 봐야 돼요. 진짜로 그 길잡이를 따라서 내가 걸어가냐,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고 실습하고 다시 복습하고 왜 이렇게 디자인이 안 됐는지 막 뜯어보고 하는 그 아주 딥한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물론 저도 파이썬까지 막 하고 막 이렇게까지는 저도 아니긴 한데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 빠르게 모델링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여태까지 학생에서 공모전을 팀으로 한다든지 실무에서까지 다 제 장점으로 사용됐고요.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 엄마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디자인 예시 30가지를 건축물의 부위별로 정리한 그래사퍼 강의가 있습니다. 다양한 예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사퍼를 사용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그거를 제가 체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말 노력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